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전문가 제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번에 개편된 차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존 차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아무래도 기존 차트는 저의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좀 강해서 우리 회원들 스스로 자립하기보다는 저의 리딩에 의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리딩 방송 시간 외에는 스스로 매매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덜어 계셔서 개편을 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차트의 이점들과 회원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합쳐서 이번에 만들어진 차트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인데요. 복잡하게 확인해야만 했던 사항들을 과감하게 다 배제를 했고요. 최소한의 확인 사항을 거쳐서 신호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차트를 딱 보시면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의 색깔을 입혀놨어요. 첫 번째 배경의 색깔인데, 붉은색 구간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붉은색 구간을 매수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푸른색 구간은 마찬가지로 매도가 유리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매도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매수존, 파란색은 매도존.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차트처럼 신호가 반복해서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세가 강하니까 매도 신호만 이렇게 발생을 하죠.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까지 봐오셨던 제우스의 차트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차트를 보셨을 경우에는 신호가 이렇게 한 가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매수세가 강해도 눌림에 중간에 눌림이 왔을 때 반대 신호가 나와야만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오게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매수세가 강해서 매수존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제우스 차트를 제외한 나머지 차트들은 이런 눌림에서 분명히 매도 추세가 나와야만 다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와야만 매수 신호,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반대 신호가 발생을 해야만 다시 유리한 신호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차트에도 입혀놨고요.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서 길게 수익 구간을 홀딩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대 신호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보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익 내역을 봤을 때 왜 수익이 안 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익 대비 수수료의 비율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가장 적절한 수수료의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만원의 수익을 났다라고 하면은 수수료는 10만원 미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져가게 되는 순수익은 9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적당한 수수료의 비율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익 내역을 봤을 때 100만원의 오늘 수익을 났는데 수수료가 100만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손절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시죠. 지금 당장 본인 계좌에 지금까지 손익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작부터 손실만 났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손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예요? 수수료의 비율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당연히 심리에 밀려서 진입을 해도 길게 홀딩하지 못하고 수익일 때는 짧게, 손실일 때는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손익비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이미 우리 방송에서는 계약수의 운용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하고 있는데, 게다가 손절매를 통해서 손절가를 올리고 홀딩할 때는 익절가보다는 손절가를 익절로 옮겨가면서 길게 홀딩하는 방법으로 조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마저도 투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마저도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방송에서 이제 계약수를 어느 정도 커버도 하고, 네, 좀 길게 홀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익은 크게 손실은 짧게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만 수익이 발생이 가능한데, 그러한 부분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요소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신호가 반복 발생하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 신호를 대응을 했는데 중간에 매수 신호가 나와버리면은 심리적으로 힘들죠. 근데 지금 우리 제우스 차트는 어떻다? 매도가 강할 때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자를까 했는데 또 매도 신호가 나오네요. 조금만 더 가져가자. 좀 더 자를까 했는데 또 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럼 조금만 더 가져가자. 조금만 더 가져가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요만큼만 먹을 것도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물론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못 가져가시지만,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세팅해 놨다.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트도 그렇고 제가 항상 중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 회원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차트를 보고 실전 매매를 진행할 때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을 뒷받침은 못한다 하더라도 굳이 제우스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지 않아도 신호만 봐도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최대한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네, 많이 조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차트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수 존에서는 매수 신호를 대응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매도 존에서는 매도 신호를 대응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더 넣어 볼게요. 조금이라도 더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운데 검은 색깔 선이 보이실 거예요. 기존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일 고점과 네, 오늘 하루의 가장 높은 점과 당일 저점, 네, 당일 저점, 오늘 하루 중간에 가장 낮은 호가, 그거를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폭 전체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중심선에서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많이 나와요. 네, 아래쪽에서 밀고 올라가는 거를 지지라고 하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못 올라오게 눌러주는 거를 저항이라고 하죠.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중심선이라는 선에서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옵션을 더 붙이겠습니다. 빨간색 매수존에서 매수 신호를 대응을 하고 파란색 매도존에선 매도 신호만 대응을 하는데, 자, 중심선 위쪽에 있는 빨간색 매수존 매수 신호 대응, 중심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매도 신호, 네, 매도존 매도 신호를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 차트 사용의 기본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빨간색 매수가 강한 매수존, 파란색 매도가 강한 매도존이 있는데, 자, 매수존에서는 매수 신호만, 매도존에서는 매도 신호만 대응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옵션만 더 붙여서 중심선 위쪽에서 네, 매수존 매수 신호 대응, 중심선 아래쪽에서 매도존 매도 신호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는 중심선 위쪽인데요. 네, 매수 대응으로 수익을 났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그럼 우리는 못 가져가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 위쪽인데요. 여기서 매수 대응으로 뭐 전문가님 알려주신 대로 수익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못 가져가나요? 대략 봐도 한 40틱 이상이 되는 구간인데 우리는 이 40틱을 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중심선 위쪽에서 매도 대응, 중심선 아래쪽에서 매수 대응은 우리가 흔히 변곡 대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게요. 네. 변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추세가 깨져서 반대로 빠지는 형상을 변곡이라고 하죠. 네, 반대로 기존의 추세가 깨져서 반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변곡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변곡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곡 포인트 대응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해외 선물 투자가 처음이다, 혹은 해외 선물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입문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심선 위쪽은 매수존 매수 대응, 중심선 아래쪽은 매도존 매도 신호 대응, 요것만 가져가시고요. 조금 더 나는 한 단계 위의 스킬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곡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곡 대응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 흐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PPT 대신에 그냥 펜으로 써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요, 횡보장과 추세장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느냐?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땐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횡보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매를 합니다. 횡보인지도 모르고 추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매매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 같아서 올라가면 빠져서 손절, 다시 내려갈 것 같아서 내리면은 매도 잡으면은 올라가면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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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이렇게 안 움직이는, 흐름이 뻗지 못하는 갇힌 장에서 자꾸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흐름이 좋게 뻗는 장에서는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금전적으로나 투자금이 얼마나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금전적으로도 많이 이미 손실을 본 상태고요. 계속 손실을 본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수익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흐름에서는 오히려 대응을 못하고 뜬 눈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답답해 죽겠죠. 속이 터져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횡보장이 아니라 추세장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이게 횡보인지 추세인지 알면은 내가 여기서 대응을 했겠습니까? 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추세인지 횡보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이는 이 차트, 이 차트는 무슨 추세가 강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100분 중에 100분이 모두 매도, 혹은 하락. 우측에 있는 차트는요, 매수 혹은 상승,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개 더 드리죠. 왼쪽에 있는 거 매도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왜 매도 추세예요? 그냥 내려가잖아요. 오른쪽에 매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매수인가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들 대답하세요. 뻔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려가니까 매도, 올라가니까 매수인데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횡보장도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가는 것 같고 다 대응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냐 횡보냐를 결정짓고 추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뭐 여러가지 추세로 나누는 건 제가 교육자료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 색깔 선이 보이시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20일 이동평균 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 선으로요, 호가가 터치하는 곳마다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고점과 저점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그리지 않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뻗을 때는 이평선을 건드리면서 추세가 이어져 나갑니다. 매도든 매수든.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매도장일 때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평선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고점이 밑으로 하락을 하고요.
저점도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그려봤을 때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간다. 이거를 바로 매도 추세다 혹은 하방 추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더니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 중간을 딱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상방으로 떡 하고 나오죠. 네. 이런 경우를 고점과 저점이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방 추세다 라는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매수야 매도야? 매수. 왜 매수야?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라요. 왜 매수야?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잖아. 이럴 때 우리는 매수 추세라고 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표현인데요. 뭐가 올라가는지, 뭐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올라가길래 매수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되어 있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수익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야 돼요.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캔들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과 저점의 이동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추세가 아니고 횡보장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쁘게 횡보 그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고점과 저점이 평행을 이루죠. 중간을 그렸을 때 네, 위나 아래가 아니라 횡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횡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이쁘게 만나요. 네, 막 장이 막 이런 식으로도 흔들죠. 네, 이런 식으로 막 흔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고점과 저점을 지금 이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어본다 하더라도 지금 네, 뭐가 없죠. 방향성이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죠.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산이 있고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벌어지는, 그리고 극수렴이 있죠. 고점과 저점이 점점 수렴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중간을 그어봤을 때 횡을 그린다. 이런 애들은 아무리 크게 흔들건 작게 흔들건 네, 횡보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흔들면 뭐 이런 데서 뭐 작게나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운이 따라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네, 절대 우리가 원래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횡보장을 버리고 추세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점과 저점의 이동이다. 네, 여기까지 기본으로 깔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추가적인 변곡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변곡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가요. 이렇게 깨지네요. 네, 매수 추세가 변곡이 일어날 때는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합니다. 헤드앤숄더가 뭐예요? 머리랑 어깨를 닮았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네,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상방을 이어나가던 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대부분 그 고저의 차이만 있을 뿐 요런 식으로 변곡이 형성이 됩니다. 자, 고점과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가 네, 고점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자, 고점이 낮아진 것만 확인을 하면은 바로 매도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낮췄는데 저점을 올리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기존 매수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기본적으로 매수 추세였다가 매도로 변곡이 일어날 때는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낮추는 포인트, 요 포인트를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도 변곡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구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매도 추세가 이렇게 이쁘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네, 변곡을 잡습니다. 자,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먼저 올라가든 고점이 먼저 올라갔는데, 자, 저점이 먼저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요 포인트가 바로 뭐다? 매수 변곡 포인트다. 그러면은 요거는 버려요? 네, 버려요. 지금 얘가 변곡이 상방으로 잡힐지 안 잡힐지 확인하는 게 뭐예요? 고점과 저점의 이동이에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면 매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도 한 파동만 나오고 꼬꾸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얘가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고점을 올렸을 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변곡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설명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였어요. 네. 중심선 위쪽인데요. 매도존 매도 신호는 무시하나요? 중심선 위쪽인데요. 매도존 매도 신호는 무시하나요? 대응해야죠. 근데 어떻게 대응해요? 자, 고점과 저점을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이평선을 따라서 고점을 잘 그리던 애가 네,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빠집니다. 빠질 때 어디가 변곡 포인트라 했어요? 저점을 무너뜨리는 포인트가 바로 변곡 포인트. 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평선을 따라서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뭐 그리기 애매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가 변곡 포인트예요? 고점을 낮췄으니까 저점을 낮추는 요 포인트가 바로 매도 변곡 포인트. 네, 요 포인트가 바로 매도 변곡 포인트다. 자, 우리는 이 포인트를 찾고 나서 이제 신호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기존대로 하면은 네, 중심선 위쪽에서 매수존, 양봉 매수 신호를 대응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도 중심선 위쪽이니까 빨간색 매수존, 양봉 매수 신호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가져갔어요. 근데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존이 나왔다. 게다가 저점을 무너뜨리는 음봉 매도 신호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신호를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발생하는 음봉 매도 신호가 있으면은 네, 아무리 중심선 위쪽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아직 해외선물 투자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렵더라도 대응을 못하더라도 이 맥락은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맥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의 이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흐름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변곡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서 대응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변곡 포인트는 진입의 포인트만 될까요? 청산의 포인트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 신호를 대응을 해서 중심선 위쪽 매수존 매수 신호를 대응을 했는데 얘가 파동을 잘 그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반대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변곡 대응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음봉 매도 신호에서 청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청산을 하는 거죠. 이런 꼭대기에서 청산하면 좋겠지만 얘가 더 올라갈지 그냥 꼬꾸라질지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죠. 그거 알면 뭐하러 방송 듣고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매매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변곡 포인트는 진입의 포인트도 되지만 청산의 포인트도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대응은 중심선 위에서는 빨간색 매수존, 양봉 매수 신호만 대응을 한다. 중심선 아래쪽에서는 파란색 매도존, 음봉 매도 신호만을 대응을 한다. 자, 요게 초보자들까지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중심선 위쪽이지만 너무 좋은 흐름의 매도세가 나올 경우, 혹은 반대로 중심선 아래쪽이지만 너무 좋은 매수세가 나올 경우 변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고저의 이동을 따라서 네, 그 추세가 변화하는 순간에 신호 대응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 포인트는 진입의 포인트도 되지만 청산의 포인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 외에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유로다, 오일이다, 골드다 라고 하면은 진입을 하고 나서 매수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몇 틱 잡죠? 손절가 맨 처음에 15틱 잡습니다. 익절가는요 10틱 그리고 20틱 이렇게 나눠서 분할 익절을 걸죠. 그리고 뭐 추세까지 가려면은 30틱 이상 이렇게 거는데 예를 들어서 10틱이 달성이 되면은 손절가를 그냥 15틱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입가 대비 5틱으로 변경을 하죠. 왜? 손익비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두 계약을 진입을 하는데 한 계약은 10틱에 익절을 걸고요. 한 계약은 20틱에다 익절을 걸어요. 그리고 처음에 15틱에다 손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10틱에서 한 계약을 청산을 했다. 그러면 우리
$100라는 수익을 가져가겠죠. 이미 확보.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마지막 한 계약이 20틱을 달성하게 되면은 플러스 $200라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러면 토탈 $300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0틱을 잡고 20틱을 잡고 손절가 15틱을 잡았는데 두 계약으로 진입해서 한 개는 여기서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100의 수익을 이미 확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차 청산이 완료됐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5틱으로 한 계약 줄이겠죠? 왜? 한 계약 청산됐으니까 얘도 이제 한 계약만 남았으니까요. 근데 얘가 청산시키고 쪼르르 올라가더니 한 13틱 올라가더니 쭉 빠져서 손절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얼마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50불 손실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10틱만 먹어도 우리는 $50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약수익 구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계약을 진입해서 두 계약 다 20틱에다 걸어놓고 손절가 15틱에 걸어놓으면 좋죠. 왜냐면 딱 보기만 하면 손익비가 맞아 보이잖아요. 익절이 손절보다 더 크니까요. 근데 얘가 20틱 올라가지 못하고 한두 틱 남겨놓고 쭉 빠지면은 손절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확률과 그 수수료 비율을 따져봤을 때 일단 한 계약은 무조건 10틱에서 뭐 하자? 수수료 값 벌자. 수수료 값 일단 10틱으로 확보해 놓고 한 계약으로 좀 수익을 가져가자. 요런 취지예요. 요거 한 번만 성공해도 $300면은 3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하루에 30만원씩 20거래라면 얼마예요? 한 달에 600만원이에요. 한 달에 600만원 투자로 벌어가면은 적은 돈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손익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는 계약수의 운용에 따른 원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입과 청산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버리면, 굳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들어갔다 손절가 여기다 15틱 잡았다 익절을 10틱 20틱 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대 신호가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원래 평소에 10틱 20틱만 먹고 뺐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계약은 무조건 10틱에서 자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수수료값 벌어놓고 한 계약은 언제까지? 반대 신호 나올 때까지 홀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틱만 먹는 게 아니라 30틱이 될 수도 있고, 좀 흐름이 좋은 나스닥이라든지 항생 같은 경우는 100틱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맨날 깨작깨작 먹으면서 손익비가 안 맞았던 게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서 손익비가 맞기 시작하고 회원분들의 계좌도 슬슬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도 10% 미만 달성이 가능하게 되겠죠. 일단은 꿈같은 얘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천천히 이제 배워나가시면서 실제로 해보시면서 늘려나가시는 거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차트 활용법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교육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기본 원칙 대응은, 매수 대응은 중심선 위쪽에서 매수존, 양봉 매수신호 대응, 매도 대응은 중심선 아래쪽 매도존, 음봉 매도신호 대응.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변곡 대응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 변화를 확인을 해서 변곡 포인트, 아까 변곡 포인트 잡는 거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가 변곡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변곡 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고점과 저점의 이동을 확인을 하고, 고점과 저점의 이동이 확인이 되면은 음봉 매도 신호가 나오면 된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양봉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변곡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지정했던 익절 청산, 손절 청산 원칙을 지키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조금 더 욕심내서 손익비 맞추는 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존, 반대 색깔, 반대 신호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매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존, 음봉 매도 신호 나오면 청산, 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존, 양봉 매수 신호가 나오면 청산. 그 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가 본절만 유지한 상태로 계속 홀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은 앞으로 회원분들의,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빨간색에서 매수, 파란색에서 매도, 중심선 위에서 매수, 중심선 아래에서 매도.
그리고 추세의 변화, 추세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교육까지 같이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없어도, 제우스라는 전문가가 없어도 스스로 요 차트만 보고 네,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바로 실전 매매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모의 투자로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좀 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겠구나, 이런 감을 좀 잡아가시면서 변곡 포인트도 잡아보고 네, 신호 대응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네, 저희 이 차트와 함께 같이 네,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30분 정도 짧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오늘 교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네, 지금까지 해외선물 전문가 제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